무역 전쟁이 시장의 고점을 만드는 역할을 할 거고,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냥 옆으로 기게 되는 흐름을 예상한다라고 전망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연말까지도 아마 이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에 접근할 때는 리턴, 즉 수익률을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ETF 투자나 펀드 투자 혹은 마켓으로 접근하는 건 이렇게 좀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은 조금 그나마 좀 유망한 쪽의 테마들이나 아니면 핵심주 쪽으로 공략하자. 그게 뭐냐? AI가 되고 클라우드가 되고 전자상거래가 되고 컨텐츠 핀테크 등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인덱스로는 크게 좀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금리를 내리는 게 미국도 경기가 슬로우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만들고 있는 향후 12개월 내에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해서 한 34% 수준이에요. 요 수준에서 미국 경기가 침체 확률에 들어갔을 확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지게 되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다른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수준이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은 한 10% 수준까지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했을 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슈런스 컷이 있었던 95년도, 98년도 미국 증시 S&P 500의 월간 등락률이에요. 금리를 2번 내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증시는 좋았어요. 미국 증시는 90년대부터 테크 버블 때까지 초장기 호황을 했었고, 초장기 호황의 한 가운데였던 95년도 같은 경우는 좋았었고, 아시아 시장이 고통을 받고 있던 외환의 위기 시절에도 미국 증시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한다. 95년, 98년의 사례가 아니라 나머지 사례들을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하게 됐을 때는 대체로 다 좋았다. 언제 빼고? IT 버블하고 금융위기 때 제외하고. 즉 이전에는 어떤 시스템 위기였던 2000년도 그리고 2007년,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인하한 날은 미국 증시가 한 2% 빠졌었거든요. 그건 왜? 금리 인하는 반갑다면서. 반가운 건 맞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때 이거 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뉘앙스를 연준 의장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금리는 시장은 4차례 정도의 인하를 바라고 있었는데 한두 차례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FOMC 당일이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요. S&P 500이에요. S&P 500이고 지금 한 2년치, 1년 반치 주가를 그려놓은 것이고, 1년 반 동안의 미국 증시의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고점은 전부 다 관세 이슈들이 다 고점을 만들었어요. 작년 초에 그랬었고, 작년 9월 달에 그랬었고, 이번 5월에 그랬었고, 이번 7월 달에도 그랬었죠. 그러나서 이번에 그저께 또 다시 관세 5% 올린 것도 반등할 때 다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 시장의 고점을 만들었던 건 다 관세 이슈들이었다. 근데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들이 뭐였냐면 무역 전쟁이 타결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전 세계 경제가 어떻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무역 전쟁이 타결이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이제 경제, 기업 실적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없던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무역 전쟁이라는 건 우리 세대들이 겪어보지는 않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잘 타결되겠죠라고 얘기하는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결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중론도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이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던 시각들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시장의 일반론적인 전망들이 다 빗나가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이 빗나가면 당연히 시장을 쇼크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고점을 만들 것이다.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은 하고 있나요? 지금은 타결의 기미가 보이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요마저도 다수론 거의 중론이었고 이게 일부 소수론이었었고 저희는 이쪽 편에 서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는.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타결이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이쪽 부분에 서기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강한 박스에 갇힐 것 같다라고 전망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등락을 좌우하는 것은 경기 동향, 기업 실적, 수급, 돈의 흐름, 통화 정책 등등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그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 폴리틱스가 가지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폴리틱스의 리스크가 가지는 부분이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꽁꽁 묶여져 있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려고 하면 무역전쟁 이슈를 계속해서 갈등 관계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왜냐? 주식시장,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주식시장하고 궤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전쟁 부분,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잘 풀어야지만 요 갭을 줄여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양쪽으로 다 큰 나라예요. 근데 이 둘이 싸우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어려워하는 게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반도체 하나밖에 남아있죠. 반도체 하나만 남아있었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경기가 진행되니까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했다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대로인 이번 하반기 때 저점을 잡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기대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